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앞에 화면 봐주시고 권한 체크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권한을 체크해야 되는 기능은 modify와 delete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어차피 사실 얘나 적용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하면 당연히 다른 거 하나는 해결이 되는 상태였을 거예요. 일단은 modify 먼저 얘가 위에 있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할 겁니다. 너 로그인 안 했어? 나가. 그래서 드라이트에 있는 이 친구를 여기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일단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기능이겠죠. 이제 권한까지 체크해서 게시물을 수정하냐 마냐를 따질 건데 로그인도 안 했는데 권한 체크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 없이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당연히 익셉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추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엔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우리가 article count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한 이유가 뭐였죠? 네,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없으면 사실 이런 거 입력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검증하려고 얘를 썼던 거예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살려야 돼요? 없애도 돼요? 꼭 살려야만 할까요? 혹시 이유는? 그쵸? 자, 우리가 얘를 써야 했던 이유는 수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결과 입력값을 입력받기 전에 너 게시물 없어, 이런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입력 이거 못 보고 너는 돌아가야 돼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기능은 권한 체크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살렸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을 활용해서 권한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 되겠죠. 권한 체크까지는 못해요. 무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일단 살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권한 체크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거는 너 권한 있어, 그럼 이거 해. 근데 권한 없어? 너 나가.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권한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려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넘어가서 실제로 존재할 때 이 게시물 안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와 지금 로그인한 사람을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얘는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 얘는 세션에 들어있죠.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은 세션에 있는데, 이 정보랑 우리가 비교해야 될 현재 게시물에 대한 정보는 얘는 DB에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가져와야만 해요. 그쵸? 얘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얘를 누구랑 비교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얘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당연히 이제 하나의 게시물을 가져올 거니까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거 아니지.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이 없구나. 우리가 show detail에서 사용했던 이 쿼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서비스에 이 친구가 명령을 받을 거고요. 얘가 DAO한테 해당 쿼리를 날려줘 라고 일을 시킬 겁니다. 쿼리 날렸어요. 결과 받아와요. 한 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죠. 얘는 결국 뭐 가지고 있어요? 널 아니면 실제로 있는 데이터 한 줄 가지고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도 사실 선택지는 나뉘어요. 지금 만들어놨던 show detail이라는 기능을 그냥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기능만 똑 떼서 하나를 더 만들 것인가. 사실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는 이걸 쓰나 저걸 쓰나 상관은 전혀 없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새로 만드는 거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해놓고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죠. get article이라는 이름으로 그 메서드 하나 다시 만들 거고요. 이 친구한테 DAO까지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날려야 되는 쿼리는 이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를 바꾸고 빼고 얘도 뺄 겁니다. 이거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일단 리턴 타입이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할 텐데 이거 맞추기 위해서 이거 할 겁니다. 맞겠죠? 근데 이제 서비스가 문제라고 뭐라고 하겠죠? 이 친구가 바로 리턴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서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겁니다.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사실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얘랑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지금 DAO에서 쿼리만 살짝 달라요. 그쵸? 그러면 이거 굳이 해야 되나? 큰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자, 그리고 아티클이라는 거를 우리가 null 혹은 실제 데이터 한 줄을 가져왔을 거니까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멤버 id라는 친구와 여기서는 이걸로 해야지. 세션에 들어있는 로그인드 멤버 id 이 친구랑 같지 않으면 얘가 같지 않다라는 건 어떤 상황? 권한이 없는 상황. 그럼 여기서는 메서드를 끝내줘야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의미 없으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라는 건 그땐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권한 있는 대로 넌 이거 원래 기능 해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여기 얘를 하나 새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뒤에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자, 얘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파악하기 위해서죠. 자, 블럭 씌워놓은 이 부분으로 이거 위에 있는 기능 못하나요? 우리가 권한 체크 때문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현재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순간 사실 얘는 의미가 없어져요. 얘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거 그냥 밑으로 살짝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얘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권한 체크하려면 이거 없이는 못하니까 이건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얘는 이게 있어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무조건 필요한 걸 살리고 필요하지 없어도 되는 거는 지우는 게 맞겠죠. 근데 얘는 지울 겁니다. 이거 하나면 둘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넘어갔던 거고 근데 뭐 사실 처음에 생각을 못해도 이거 하면서 봤을 때 이걸로 이거까지 될 것 같은데 이거 필요 없지 않나? 하고 그 이후에 지우면 그렇게 코드를 짜시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막 고려해서 짜는 거는 나중에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해준다면 기능은 끝났죠. 우리가 그냥 모디파이에 들어가려고 한다. 4번 글, 5번 글 두 개 있어요. 저는 일단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따지기 전에 너 로그인부터 하고 와. 이 기능 넌 지금 누를 수조차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로그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모디파이를 봅니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내가 쓴 글이 이 번호가 아니었나 보네. 4번 이건 되는구나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기능에는 문제가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유저가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를 체크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활용해서 가입 하나 하고 글 하나 써서 해보죠. 가입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을 하나 써야겠죠? 자, 글 썼고요. 그럼 이제 글 봤을 때 유저 1개 있고 테스트 1개 있어요. 글을 쓸 필요가 없었구나. 일단은 여기서 modify 들어와서 5번 글 바꿔보겠다 하면 너 이제 권한 없어. 나가. 우린 지금 이 기능을 만든 겁니다. 문제 없죠? 자, 그럼 지금 했던 내용 사실 얘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걸 이렇게 쓰고 있었군요. 우리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럼 이제 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워주고요. 얘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건 따져줘야죠. 잠깐만. 쪼개기 전에 쪼개는 것도 사실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위치상으로는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쪼개고 가져오고 따지고 이게 우리가 do delete에서 affected row라고 하는 애를 변수에 담았던 이유가 이거 가지고 존재하지 않냐 이런 것도 따져보려고 담았던 건데, 사실 권한 체크하려면 얘가 무조건 필요하니까 또 중복되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필요하고 아까 전에 있던 거는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닌 상황이 돼버렸으면 당연히 무조건 필요한 거를 살리고 나머지를 지우는 게 맞는 행위가 되겠죠. 이러면 to delete도 해결.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여기를 하기 전에 못 나가네. 여기 하기 전에 딜리트를 먼저 해보려고 했을 때 로그인부터 하라고 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6번 글, 얘는 아까 새로 만든 계정에 쓴 글이니까 너 이거 못 지워.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제로 지워도 되는 애니까 잘 지워지고 데이터베이스 가서 확인해 봐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쉬운 기능이었죠. 조금만 이제 코드로 옮기는 생각을 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얘를 봐야겠죠. 제가 얘를 왜 굳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차이라고는 조인을 했냐 그냥 조회를 하냐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얘를 밖으로 분리를 시켰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show detail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었고, 지금 get articles라고 하는 get article이죠? 이렇게 메서드가 두 개 있는 상태예요. 자, show detail 메서드는 근본적으로 어떤 쿼리를 날려요? 이거 날리죠. 이거 날립니다. 이건 이렇게 볼게요, 그냥. 그리고 get article은 이거 날려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얘를 쓰나 뭐 만들어서 쓰나 사실 뭐 차이가 육안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체감으로. 데이터가 워낙 없으니까. 자, 근데 아티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의 데이터가 좀 많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아티클만 한번 풀스캔 때리면 되죠. 근데 얘는 조인해야 되니까 이거 온절에 있는 이 키 비교되는 이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 테이블을 엮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단순히 데이터가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실행되는 시간과 이 친구가 실행되는 시간은 누가 빠르겠어요? 얘가 빠르겠죠. 그렇지 않나요? 얘가 더 빠를 수는 없어요. 얘는 이제 부가적인 조건들이 더 있는 거니까 당연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유는 끝났죠. 권한 체크하려고 게시물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 조인의 과정에 조인까지 섞여있는 쿼리를 날림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잡아먹는다면 애초에 모디파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그만큼 시간을 더 쓰는 거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DB가 실행되는 시간에 대한 효율은 따져봤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드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프로그램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메서드가 하나 생겨나죠. 그리고 이 메서드가 코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비스에는 사실상 이 안에는 진짜 똑같잖아요. 다른 거라고는 호출하는 메서드만 다른 거고. 근데 그거를 서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자, 이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이 무게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메서드가 하나 추가됐네. 그것 때문에 서비스에도 메서드가 하나 추가됐고, 똑같은 로직이 한 번 더 쓰였고, 중복된 로직은 우리가 최대한 제거를 하면서 가는 게 좋은 코드였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린 지금 잘못된 코드를 짠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메서드 하나가 가지는 무게보다 이 메서드 하나, 서비스에 추가돼서 이 로직, 얘가 가지는 무게보다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무게가 훨씬 커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네이버 페이지 띄우는데 얘를 그리는 이 이미지의 링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였고, 근데 그걸 조회하는데 시간이 6초가 걸리면 우리 이 페이지 띄우는데 최소 6초 이상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실행 속도에 따라서 페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합니다. 당장 눈에 보여요. 사용자들한테 시간이 걸리는 게. 지금 그 무게랑 내부적으로 돌고 있는 서버가 감당해야 되는 부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DB에서 실행 속도 차이 당연히 안 나겠지만, 여기서 데이터 양만 늘어났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 더 써서 걸리는 시간보다 이 메서드 하나 추가되는 게 훨씬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거를 진짜 눈에 보면서 차이를 느껴보려면은 우리가 막 게시물도 데이터를 되게 많이 넣어놔야 되고 회원 데이터도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지으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요, 막상 메서드 까보면은 진짜 거의 비슷한 기능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명백히 있어요. 진짜 똑같은 거고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면은 당연히 분리 안 시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협업이니까 A라는 개발자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기능, 이 동그란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얘가 A라는 개발자가 만든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만들진 않지만 유사한 기능 뭔가를 새로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뭐 수정하지 않고 아예 별도로 추가. 그럼 저는 이제 B라는 개발자예요. 얘가 만들어 놓은 걸 봅니다, 이렇게. 얘가 하려는 기능. 근데 얘가 생각보다 기능이 유사하니까 그럼 얘가 만들어 놨던 거 보고 참고하면 좋겠네? 하고 얘가 만든 이걸 봐요. 보고 분석을 해요. 봤더니 상당히 유사하긴 한데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긴 하되 내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걸 찍어내는 거예요. 재활용할 건 하되 완벽히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추가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둘이 했어요. 근데 C라는 개발자가 이제 또 생각보다 유사한 기능을 또 만들어야 돼요. 얘는 이제 이런 타원을 만든대요. 보니까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한데? 그럼 얘가 만든 거, A가 만든 거랑 B가 만든 거랑 둘 다 보는 거예요. 분석해요. 그리고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대로는 못 쓴다. 그대로 썼을 때 좀 별로다. 효율이 안 좋다. 느껴지면은 여기서 이만큼 뜯어내고 여기서 이만큼 뜯어내서 이거 짬뽕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기능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사한데 조금씩 다른 기능들이 꽤나 많이 있기도 하고, 정말로 이 기능을
깊게 분석해서 따져봤을 때 이건 하나로 합쳐도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땐 개발자가 합쳐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C 상황 말했잖아요. 둘이 봤는데 이거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 둘이 이런 식으로 합치면은 효율도 그렇게 안 떨어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A랑 B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때 만드셨던 거 제가 봤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기능상의 문제 있을까요? 이렇게 합쳤을 때 효율 괜찮을 것 같은데? 던져요. 얘네가 판단하겠죠. 내 기능에는 문제 없어요. 괜찮은데? 생각 좋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고 얘가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쌤. 개발자들의 협업은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금 ABC의 이 과정에서 이건 잠깐 녹화를 끌게요. 위험할 수 있는 얘기라. 자, 제가 수업 중에 진행하는 이런 코드들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짜드리는 코드는요,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정도인 거고,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제 경험이나 이런 경력을 토대로 봤을 때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이 방법을 따라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것보다 더 좋은 정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그 뒤에 설명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제가 커밋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가져가서 적용시키세요가 맞아요. 그냥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바꾸세요가 맞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제 코드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절대 강요하지 않고요. 이거 유일한 정답 아니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짠 코드가 좋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제 걸로 안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짠 거는 조금 그럼 효율적인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느끼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추구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수업을 임하고 어떻게 제 설명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방식으로 코드를 짜는 분을 보게 되면은 칭찬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가 수업에서 활용하기도 해요. 어떤 분 걸 보니까 이렇게 짜셨는데 이거 되게 효율이 좋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적용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같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뭐 크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취업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보다 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취업해서 일을 하면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봤을 때 되게 귀엽단 말이에요. 되게 나도 그래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지 이런 생각 들면서 되게 귀엽게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배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이런 마인드를 열고 가야 돼요. 이걸 닫고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개발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만 개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개발 세상은 실제로 이만큼 크거든요. 이러면 무조건 도태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꼭지점이 만날 거니까. 내 시야가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조금 수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좀 되게 중요한 마인드적인 부분이라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권한 체크는 이 정도로 기능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자, 이거 하죠, 이거. 리스트 기능에 검색 기능 추가 할 겁니다. 이거 페이지 가티클 매니저 때도 유사한 걸로 하셨죠? 네. 그거 추가할 거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쓴다는 거 그것만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려보고 요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나갈 웹에 대한 설명, 프론트엔드에 대한 설명 살짝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요거 한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하시던 거 마저 하시는데 쉬는 시간도 가졌다가 하도록 하고요. 네, 설명은 쉬는 시간 포함 시간 조금 더 드리는 걸로 해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